옛날처럼 자식들이 우리를 부양해 줄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 생각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 나는 어떻게, 또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박미TV의 박미입니다. 자, 이제 은행이 조금 잠잠해지면서 인하를 하기는 어렵다. 예상은 박미의 진짜 경제 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노후 파산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한 게 1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그때 일본의 NHK, 우리말하면 KBS가 노후 파산 특집이라는 걸 방송했습니다. 일본에서 난리가 났는데 책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는데 그거 읽은 분들이 공포 분위기입니다. 저는 1980년대에 일본의 도쿄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일본 사정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노인들은 고성장기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장기에는 우리도 그랬지만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이 두 개만 합치면요,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도 우리 돈으로 월 200만 원 정도는 다 받는 나라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들하고도 안 사는 독거 노인이 그 당시에 630만 명이었는데요. 그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인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 없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초연금 하나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요, 일본은 기초연금의 금액이 우리보다는 많은데 1인당 최고 금액이 우리 돈으로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나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내는 거예요. 선진국인데. 그러다가 60이나 70이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당시에 20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요, 일본 사람들은 집은 다 있을 텐데 집을 팔아서 살면 될 거 아니냐. 참고로 당시에 일본의 주택보급률이 113.5%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택보급률 104% 정도입니다. 웬만하면 일본 사람들 집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집이 노후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친구가요,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에다 돈 처바르지 않거든요.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제가 한 달쯤 전인가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지금 너희 집은 얼마냐? 그랬더니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팔릴지 말지래요. 그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될까 말까 한 겁니다. 그래서요,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금에 든 돈을 헐어서 쓰는데, 문제는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버리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예금이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당시에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고령화의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 안 하지만 우리도 10년, 20년 지나서 지금 일본 수준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근데요, 일본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이 가계 부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택 빈곤, 하우스 푸어가 될 염려가 별로 없어요. 여기요, 일본의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저축액분지 부채 비율이죠. 연령대별로 평균을 낸 건데요. 이 40대 미만은 일본 사람들 또 188%. 그때는 그 사람도 빚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빚을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하고 나면 보다시피 빚이 4%밖에 안 남아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제 친구도요. 지금 그 집이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 팔릴지 말지인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빚도 없는데 이거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비율이 제일 높을 때는 30대 미만 198%. 근데 보다시피요. 퇴직을 했는데도 49% 절반의 빚이 그냥 있거든요.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이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 부채가요. 평균 부채가 1억 800만 원. 그러니까 빚 없는 사람도 생각하면 있는 사람은 몇 억씩 있겠죠. 만약에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주택빈곤 하우스푸어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근데요. 노후에 그렇게 해서 참 집값도 떨어지고 먹을 돈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 옛날처럼 자식들이 우리를 부양해 줄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면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은 줄 알았어요. 일본도요. 베이비붐 세대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콩나물 교실이고 대학 들어갈 때는 입시 지역이고 취직할 때는 취직난이고 엄살을 더럽게 떨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베이비붐의 규모, 인구 대비 우리가 전혀 달라요. 여기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합계 출산율의 추이가 여기 비교가 나와 있는데요. 합계 출산율이 뭔지 아십니까? 출산율이면 출산율이지 합계는 왜 붙었을까? 저는 그냥 부부가 합쳐서 합동으로 하니까 합계인가 보다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여성 한 명이 평생에 애를 몇 명 낳는가 이거를 합계 특수 출산율이라고 한대요. 여성 한 명이 평균 2.2명의 애를 낳고 떠나야 인구가 줄지 않는데요. 근데 일본은요 보면은 베이비붐 세대 시작이 언제냐 1947년생부터 제가 1947년생이거든요. 대개 어느 나라든지요 전쟁이 끝나고 2년 후부터 애를 왕창 낳거든요. 참았던 거 한꺼번에 나니까. 근데요 일본은 47년에서 49년 이게 베이비붐 세대 1세대인데요. 4.5명에서 4.3명 기간이 3년 계속됐어요. 그 다음에요 1950년에서 52년까지 3.7명에서 3.0명 기간이 또 3년, 6년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2명대, 1명대로 떨어져서 70년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출산율 발표가 이 해방 후에 혼란기에는 발표도 못했거든요. 첫 발표가 시작된 게 1950년이에요. 그런데 보시다시피요. 1950년에서 66년까지 17년 동안에 보세요. 6.3명에서 5.0명 기간이 17년 계속됐어요. 6.25 전쟁 난리통에다 애를 왕창 낳은 거예요. 어떻게 낳는지. 그 다음에요. 67년에서 73년까지 4.8명에서 4.1명 기간이 7년. 그 다음에 74년에서 77년까지 3.8명에서 3.0명 기간이 또 4년. 28년 동안에 2,700만 명을 낳더라고요. 거의 매년 100만 명 정도씩.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출산율 아시죠? 0.78명. 금년에 0.7명이 될 거래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요. 이 앞에 28년 동안에 태어난 2,700만 명. 이 사람들이 현역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끝내주는 나라였어요. 다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다 은퇴하고 나면요. 노인이 되면 그 후에 몇 명 낳지도 않은 우리 애들이 어떻게 이 베이비붐 세대를 부양합니까?
불가능해요.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 자산이요 6억 4,200. 인생에서 자산이 제일 많을 텐데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아니 무슨 돈이 저렇게 많아? 그럴 겁니다. 서울 수도권의 비싼 집값 포함해서 평균 내서 그런 거예요. 집값을 빼고 나면 지방이 차라리 낫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부채 차입금이 1억 800이라고. 그걸 빼면요 5억 3,400.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3,400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5억 3,400의 순자산 중에서요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9,500이에요. 얼마 남습니까? 3,900 남잖아요. 아니 3,9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30년 40년을 삽니까? 그러니까 주식 사서 죽여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동학개미 난리 났었잖아요.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집값이 아까 말한 일본의 제 친구처럼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냐 이거지요. 돌아가는 꼴은 비슷한데.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 그리고 아주 일부 특별히 준비한 사람 빼고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요. 저도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서 그걸 노령연금 받는다고 그러죠. 몇십만 원에도 받는 사람이 49% 절반밖에 안 돼요. 더 문제는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7% 껌값. 100만 이상 많은 사람은 9%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 제가 작년에요. 퇴직연금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평균 4,300만 원. 개인연금? 가입자도 많지 않지만 계좌 수로 제가 나눠봤더니 평균 4,500만 원. 그 두 개 다 한꺼번에 가입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1년, 2년 지나면 없어져요. 있는 게 뭐냐? 달랑 집화채.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아까 일본 제 친구 사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요. 일본 동경에 가면 신도시, 우리 말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하던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안도는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 있어가지고. 좀 일본의 빈집이요. 5년 전에 849만 채라고 하더라고요. 금년 연말이 되면요. 1,000만 채가 된대요. 10년 후가 되면요. 2,000만 채가 된대요. 일본 집 4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노후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나라 빈집? 제가 3년 전에 보니까 151만 채가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 있는 거? 아닙니다.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겨요. 도청이 된 자리가 도청이 딴 데로 옮겨가 버리면 그 빈집이 생겨요. 요즘은요. 지방도시에도 외곽에 신도시가 생기거든요. 인구는 주는데 지난번에 광주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구도심에 있던 젊은 친구들이 신도시로 다시 사가버리고 구도심에는 노인분들만 남았다가 돌아가시면요. 빈집이 되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게 빈집이 늘어난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노후에. 근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거 좀 쓰지 마라. 모아놓은 돈도 택도 없이 모자란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지요. 그래서 지금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폭입니다. 2배로 튀기는 법, 3배로 튀기는 법. 아니 최강원 읽고 2배로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했습니까? 그런 방법 없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게 금방 좋아질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은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거든요. 그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0몇 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부터 4%, 3%, 2%또 마이너스 성장했죠.
금년에 1% 성장하면 다행이라고 그러잖아요. 큰일 났어요. 자, 우선요. 이 경제 성장률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은 노동인구 증가율,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인구가 늘어나려면 애를 많이 낳아야 되죠. 그리고요. 일을 열심히, 생산성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요. 노동인구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본다면요. 여기 1955년에서 60년. 아까 베이비붐 세대 얘기했는데 이 55년에서 60년이 가장 그 핵심 베이비붐 기간이에요. 이때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거든요. 이때요.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되니까 저 시골 고향에도 전기 들어온 게 1975년이거든요. 이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러겠지만은 어떻게 둘이 만나서 6.3명을 낳습니까? 무지막지하게 난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2022년에 0.78명, 금년에는 0.7명. 자, 우선요. 이 여성들의 초혼 연령이 높아졌어요. 제가 3년 전에 주례를 서줬는데요. 신랑 신부가 와가지고 신부가 말하기를 자기가 31살이에요. 여기 지금 이 초혼 연령 평균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자기한테 너 왜 이렇게 빨리 시집가니?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는 22살에 결혼해서 50살에 할머니 됐거든요. 얼마나 결혼이 늦어진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요국 중에서 첫 애 낳는 초산 연령이 32.3세 제일 높아요. 주요국 중에서. 그래도 낳기만 하면 좋겠는데 미혼 남녀 1000명한테 물어봤습니다. 결혼해서 애 낳을 거예요? 그랬더니 남성은 31%, 여성은 45%가 안 낳겠대요. 왜 안 낳겠냐 그러니까 살기가 막막하고 경력이 단절되고 이거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금방 바꿔지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 대국이 된대요. 204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뿐이 아니고 일본도 유럽도 다 똑같은데 문제는 이 고령화의 속도가 우리나라는 빛의 속도로 빨리 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요.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된 일이 이웃나라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어요. 4배, 5배의 속도로.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30년 저 고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화끈해. 일본도 저리 가라. 25년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 가면 돼요. 우리나라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 생각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조상님들 산소수는 장묘 문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요. 1988년 서울 올림픽 하던 해에 일본 도쿄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벼락같이 와가지고 산소 자리를 구하는데요. 없어요. 벽제를 갔더니요. 북향에 절벽 같은 데밖에 없어요. 어떻게 아는 분을 통해서 천안에 모셨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 매장과 화장이 있죠. 화장률이 15%였습니다. 그때 일본은 100% 화장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무슨 걱정을 했냐면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삼천리 강산이 무덤으로 덮이겠구나. 근데 그로부터요. 10년 후 SK그룹의 최정현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화장을 했어요. 그분은 평소에 화장 캠페인 한 분이거든요. 영향을 줬나? 화장률이 15%였던 거가 10년 만에 20%로 늘어났어요. 3년 전인가요? LG그룹의 구원모 회장 돌아가시면서 수목장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3년 전에 88%래요. 작년에 91%. 이렇게 벼락같이 바뀌어요.
지금요, 이 산소짜리가 모자란 게 아니에요. 산소짜리 닭이 들어가려고 사뒀던 거 팔려고도 안 팔릴 정도예요. 뭐가 없습니까? 화장터가 없어가지고 4일장, 5일장 한다고 난리잖아요. 이웃나라 일본은 지금 더 난립니다. 이 수명이 늘어날 때는요, 돌아가시질 않는데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요, 한꺼번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죽음이 많은 사회, 다사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도 화장터가 혐오시라고 짓질 않았어요. 화장할 데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시신을 갖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집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갖다 놓을 데가 없잖아요.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신 보관 호텔이 유행이래요.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고성장 시대, 고성장 마인드, 체질 빨리 바꿔야 돼요. 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 생각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요, 오늘의 주제, 가정경제 측면에서 빨리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절약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새는 표정입니다. 뭐 재테크 강좌라니까 뭐 종목이나 하나 기반한 거 찍어줄까 하고 왔는데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여보세요. 그거 내가 유치원 때부터 들은 얘기야. 이렇게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난 3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아주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자동차, 재미교포가요, 성공해가지고 서울에 사장 발령 받아와서 몇 달을 샀는지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고 합니다.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그 사람들 눈에는 참 이상한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이거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됐거든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에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 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요, 유명한 교수님이 제입했는데 외동딸이래요. 그의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답니다.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가 어디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대요.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구한 것 같은데 자기 돈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 그까이 그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막말로 엿장수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신경일나게 돈 버는 책은 없고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이따 한번 시내 서점에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책이 쫙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요,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 나는 어떻게, 또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절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여기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